이쪽에 보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함수 할 차례거든. 함수. 너 1학년 과정에서 함수란 말 들어봤어? 함수? 한번 했었나? 함수라는 단어를 이번에 처음 배우나? 그래? 원래는 이게 1학년 과정에 있던 건데 이제 2학년으로 올라온 것 같아. 그래서 함수를 배우고 이제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배우고 그 중에 우리가 1차 함수를 이제 배울 건데, 자, 하기 전에 우리가 함수가 뭔지부터 우리가 알아볼 건데, 자, 함수는 일단 그림으로 먼저 설명을 하면 여기 요 함자라는 것의 의미가 상자라는 뜻이야. 상자. 우리가 왜 보석 상자를 보석함이라고도 얘기하듯이, 그래서 숫자를 갖고 어떻게 하는 그런 상자다, 함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지. 뭐 이런 거는 초등학교 때 많이 했을 거야. 이렇게 해서 상자. 이렇게.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더하기 5라는 계산을 하는 상자가 있다. 그럼 우리가 저 상자 안에 숫자를 넣어서 저 계산을 통해서 어떤 값이 나올 수 있겠지. 예를 들어 7이 들어간다면 더하기 5라는 상자를 거치면 얘는 12가 되어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음수도 배웠으니까 예를 들어 마이너스 9가 들어간다면 5라는 상자를 거치면 더해져서 마이너스 4가 되겠지. 자,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이제 함수라 그래. 뜻을 한번 써 본다면 얘는 뭐라 돼 있지? 하나의 숫자가 하나의 오직 하나로 대응하는 것. 변수로 돼 있구나. 하나의 숫자가 어떤 계산 과정을 거쳤을 때 오직 하나의 숫자에 대응하는 그런 관계를 우리는 함수라고 한다. 대응한다는 말은 이렇게 짝짝을 지을 수 있다는 뜻이야. 자, 근데 일단 뭐 적을 거 있으면 적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숫자 상자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초등학교 과정에서 했던 표현이고, 중학교 과정에서는 조금 더 이제 깔끔한 표현으로 쓰는데, 일단 뭐 적어야 되면 먼저 좀 적고 하자. 자, 그래서 더하기 5를 해주는 저런 상자를 우리가 이제 새롭게 배우는 표현으로 바꿔서 해볼게. 숫자가 들어가는 여기를 이제 앞으로는 보통은 이제 x로 이제 표현을 할 거야. 그리고 숫자가 나오는 여기는 이제 y, 이렇게. 그리고 상자는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앞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 상자를 우리가 새로운 표현법으로 다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이 돼. fx는 y. 이런 식으로. 근데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그 거치는 과정은 따로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x라는 녀석이 f라는 상자에 들어가서 이런 계산을 거친다면 y가 되어서 나온다, 뭐 이런 뜻이야. 근데 그 과정은 밑에서 다시 설명하고 있지. x라는 애가 들어가면 5가 더해지는 그런 상자가 f다, 뭐 이런 식으로. 함수가 영어로 function이라고 그래. function, f-u-n-c-t-i-o-n인가? 그래서 이렇게 f라는 글자를 갖고 와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7을 넣었을 때 5가 더해지면 12가 나온다 라는 것을 계산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 자, f라는 상자에 7을 넣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x자리에 7을 대신 써준 거야. 우리가 대입이라고 표현하기도 해. 자, 그러면 이제 x자리에 7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 f라는 함수에 따라서 5가 더해지는 과정을 거칠 것이고, 그 결과는 12,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자, 요때 요 12를 이제 부르는 말이 있는데, 얘를 뭐라 부르냐면 함수값이라 불러. 함수값.
조금 더 정확히 쓴다면 x에 7이 들어갔을 때 x가 7일 때의 뭐 함수값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배우는 건 아닌데 용어적으로 조금 새로운 것이 나오니까 너희가 그런 용어들에 조금 익숙해지면 돼. 자, 그러면 이 함수값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또 다른 문제를 한번 내볼 건데, 예를 들어 자, 이 함수 fx의 x가 마이너스 9일 때의 fx의 마이너스 9일 때 함수값은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지. 그럼 너희는 x 자리에 실제로 마이너스 9를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돼. 어떤 계산? 5가 더해지는 그런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4라는 함수값이 나오고 대답을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지. 이해되지? 뭐 이 정도로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 5가 더해지는 되게 간단한 계산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것을 식으로서 표현하니까 x 더하기 5 이렇게 표현되었는데, 이게 조금 더 복잡해질 수도 있겠지. 막 제곱을 하는 계산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더 복잡한 계산이 될 수도 있는데, 뭐 그거는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은 결국 뭐 더하기, 곱하기, 뭐 나누기, 빼기 이런 것들은 맞게 너희가 해주면 되니까. 자, 근데 이제 요 식이 어떤 식이냐에 따라서 함수의 이름이 정해지는데, 너희가 뭐 1차식, 2차식 이런 걸 다 배웠을 거야. 그러면 x 더하기 5라는 식은 x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얘는 몇 차식이 되는 거야? 재용아 몇 차식일까? 그렇지, 1차식.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설명했던 fx, 즉 x 더하기 5라는 함수는 1차 함수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붙어. 3학년 과정에서는 2차 함수도 배울 것이고, 그리고 더 학년이 올라가면 3차 함수, 그 다음 뭐 나중에 하겠지만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 뭐 삼각함수 등등 되게 다양한 형태의 함수를 배울 건데, 어쨌든 함수라는 것은 하나의 숫자가 들어가서 어떠한 계산 과정을 거치든 하나의 숫자가 나오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함수라고 한다. 그리고 식이 아닐 수도 있어, 이게. 그래서 그것은 너희가 이제 그 식이나 문장에 맞게 잘 계산을 해주면 되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함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것이고, 그리고 집중해서 배울 것은 1차 함수야. 그래서 시간이 좀 된다면 1차 함수에 대해서도 더 할 수 있도록 하자. 자, 요거 지워도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 96쪽 한번 설명 부분 보면, 자, 1번 함수의 뜻 해서 뭐 함수는 이런 거다라고 했는데, 요건 우리가 이제 한번 같이 알아봤던 부분이고, 자, 근데 함수에 따라서 이제 정비례가 있고 반비례가 있어. 근데 정비례랑 반비례는 너희가 이제 배웠을 거야. 그래서 정비례는 그 대응되는 관계가 집어넣는 숫자가 2배 그리고 또는 3배가 될 때 그 계산 과정을 거쳐서 나온 숫자 도 2배 그리고 3배 이렇게 들어가는 숫자 이제 x로 표현할게. x가 2배, 3배 커짐에 따라서 y도 똑같이 2배, 3배 커지는 이런 관계를 정비례 관계식이라 그래. 자, 그래서 식으로 치면 y는 ax라는 관계로 이제 표현되어 있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건 뭐 필기 안 해도 돼. 자, 정비례라고 한다면 식이 전부 다 저런 형태란 뜻이야. y는 x에 대한 함수다 했을 때 그 식이 뭐 나는 3x로 예를 들어볼게. 3x. 그러니까 그 숫자가 들어가서 3배를 해줘야 되는 그런 함수. 뭐 이렇게 뭔가 곱해지는 형태의 함수일 때 얘는 그 관계가 정비례가 될 수 있다는 뜻이야. 만약에 1을 집어넣으면, 자, 재용아 1을 집어넣으면 이 과정을 거쳤을 때 얼마가 나오게 될까? 여기 x 자리에 1이 딱 들어갔어. 그럼 1에다가 3을 곱해주니까 3. 뭐 그런 식으로 되겠지. 그 다음에 만약에 2가 들어갔어. 그럼 거치면 혜원아 얼마가 되게 될까? 6. 뭐 그런 식으로. 자, 3이 들어가면 3배가 되니까 9. 그래서 우리가 집어넣는 것에 따라서 이 함수 과정을 거치면 이런 것들이 나온다.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데, 근데 보니까 들어가는 것이 2배
그리고 3배가 될 때 그때그때의 나온 결과도 보니까 처음 나왔던 것에 2배 그리고 3배 이렇게 되고 있지. 그래서 얘는 정비례 관계구나. 그래서 들어가서 뭐가 곱해지는 그런 함수는 정비례 함수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뜻이야. 물론 차수를 얘기하면 얘는 이제 1차 함수가 되겠지. 1차식이니까. 자, 요것이 이제 정비례고. 일단 반비례는 뭐 너희가 알다시피 집어넣는 녀석이 2배 그리고 3배가 될 때 반대로 그 계산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것은 2분의 1 그리고 3분의 1 이렇게 되는 관계일 때 그 함수를 반비례 관계식, 뭐 반비례 함수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 정도로 기억해 주면 되겠다. 뭐 반비례는 따로 예를 안 들어도 되겠지. 뭐 식은 이런 모양인가 봐. y는 x분의 a. 자, 그래서 이런 것이 함수다. 자, 그러면 우리는 간단한 함수를 통해서 간단한 어떤 그 계산 과정을 통해서 함수인지 아닌지 한번 알아볼 건데, 자, 아까 식이 아니고 문장으로도 함수를 설명할 수 있다 그랬어. 자, 1번은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어. 자연수 x의 약수 y. 그러니까 저기 x가 이제 숫자가 들어가는 그 부분이고, 저 문장이 이제 우리가 그 아까로 치면 상자인 거예요, 상자. 저 문장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거기에 맞는 y를 뱉어내주면 돼. 대답을 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기 표로 지금 그 관계를 한번 알아보라 하고 있는데, 자, 1이 들어갔어. 자, 1이 들어갔더니, 그럼 자연수 1의 약수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서 숫자를 뱉어내주면 되겠지. 그래서 1의 약수는 뭐다? 1밖에 없잖아. 그래서 1이라는 숫자가 나왔지. 자, 이것만 보면 함수인 것 같아. 하나가 들어가서 하나가 나왔으니까. 근데 우리가 2도 한번 알아볼게. 자, x에 2를 집어넣어 봐라. 그러면 우리는 자연수 2의 약수인 y를 생각을 할 텐데, 자, 재용아, 2의 약수는 뭐가 있지? 1, 2. 두 개가 있지. 자, 그 다음 3은 내가 해볼게. 자연수 3의 약수. 3의 약수는 생각하니까 1도 있고 3도 있네. 자, 4는 혜원이가 보자. 4의 약수는 뭐가 있을까? 그렇지. 이번에 3개나 있네. 1이 들어갔더니 1, 한 개가 나왔는데, 자, 저걸 그림으로 치면 뭐의 약수, 뭐 이런 상태가 될 것이고, 자, 2를 넣어봤더니 2의 약수, 1, 2. 두 개가 나와버렸어. 4를 넣었더니 4의 약수, 1, 2, 4. 이렇게 세 개가 나와버렸어.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건 함수가 아니라는 거야. 함수는 한 개가 그 과정을 거쳤을 때 나온 결과 한 개랑만 대응이 되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함수라고 한다 그랬지.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닌 어떤 한 예가 되겠지. 뭐 이거 말고도 함수가 아닌 관계들 되게 많을 텐데, 일단 이게 되게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참고로 약간 비슷한데 조금 함수인 관계 한번 보면, 자연수 x의 약수의 개수 y개. 이거 적을 필요는 없어. 그냥 같이 보면 돼. 자, 만약에 이런 문장으로 어떤 함수를 설명하고 있다면 얘가 함수인지 아닌지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아까 1 말고 2랑 3이랑 4는 전부 다 여러 개가 나왔었는데, 자, 요것도 한번 알아볼게. 자, 2. x에 2라는 녀석을 넣는다면 이 함수에서는 어떤 값이 나오게 될까? 자, 그럼 우리는 이 x자리에 2를 넣어서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돼. 자연수 2의 약수의 개수 몇 개야? 2개. 1, 2, 2개지만 여기서는 얘는 약수 자체가 이제 나와야 되는 그건데, 얘는 약수의 개수를 y로 놨으니까 2라는 녀석의 약수의 개수는 2개니까 2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리고 3이라는 녀석의 약수의 개수도 1, 3 2개니까 2 이렇게 쓰여질 거야. 물론 4라는 녀석은 약수가 많아. 1, 2, 4. 그러면 3 이렇게 쓰여지겠지. 자, 그러면 2가 들어가서 2가 나오고, 3이 들어가서 2가 나오고, 4가 들어가서 3이 나오고 있네. 하나의 숫자가 들어가서 어쨌든 하나의 숫자와 대응되고 있지. 이 문장대로 관계시켜 보니까. 그러면 얘는 이제 함수도 아니다. 함수가 되는 거지. 차이점 알겠어?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2번에 나와 있는 것도 우리가 관계를 보고 함수인지 아닌지 알아볼게. 자, 한 자루에 500원인 볼펜 X자루의 가격 Y1. 요즘에 한 자루 500원인 볼펜이 있나 모르겠다. 그 기본적인 모나미 그거 말고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 그러면 X에 1을 넣어봤어. 한 자루 500원짜리 볼펜 한 자루의 가격 Y1. 한 자루에 500원인데 한 자루만 생각을 하니까 500원이겠지. 자, 두 자루면 얼마? 1,000원. 1,000원. 그리고 세 자루면 1,500원. 네 자루면 2,000원. 자, 요 네 개만 해봐도 뭐 더 할 필요도 없겠지. X에 하나의 숫자가 들어갔을 때 Y에도 정확히 하나의 숫자가 대응되고 있으니까 얘는 함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이것을 너희가 식으로서 표현을 하고 싶다면 한 자루에 500원이니까 500 곱하기 내가 살 볼펜의 자루수 X 했을 때 내가 내야 되는 가격이 되니까 500X는 Y. 뭐 이렇게 우리가 관계식을 세워줄 수도 있겠지. 뭐 이렇게 쓰면 우리가 통일시키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자, X가 들어가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것이 Y다. 근데 어떤 과정을 거치냐? 그 과정은 들어간 숫자에다가 500을 곱해주는 과정이다. 이렇게. 자, 그리고 아까 했던 걸로 치면 얘는 정비례일까 반비례일까? X가 2배, 3배 늘어날 때 그때 대응되는 Y도 2배, 3배 똑같이 늘어나고 있어. 자, 혜원아 요거 정비례야 반비례야? 그렇지, 정비례. 식의 형태도 보니까 X 곱하기 어떤 숫자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얘는 함수다. 그리고 조금 더 알아보니까 정비례 관계인 함수다. 요 정도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것이 함수다 생각을 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필수 예제 1번. 문장으로 지금 5개의 어떤 관계 문장이 나와 있는데 이 관계를 잘 보고 우리는 함수인 것 아닌 것 이걸 이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볼게. 자, 1번 자연수 x보다 작은 홀수. 그럼 x에 우리가 숫자를 한번 대입을 해봐야 돼. 자, 먼저 x를 2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자연수 2보다 작은 홀수 누가 있어? 재영아 누가 있지? 2보다 작은 홀수 1 말고 다른 거 더 있나? 없지. 그래서 2가 들어가니까 1 하나가 들어가서 하나가 대응되고 있어. 함수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알아봐야 돼. 어떤 숫자를 집어넣든 간에 하나가 하나의 대응이 돼야 되거든. 자, 근데 예를 들어 5 한번 해보자. 5. 자, 자연수 5보다 작은 홀수 하면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1도 있고 3도 있다는 거 알 수 있지. 5가 들어가니까 그 대응되는 숫자가 1, 3 두 개가 나와. 그러면 얘는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야. 자, 그 다음 2번 자연수 x와 6의 최대 공약수 y. 자, 최대 공약수니까 최대라는 것은 공약수 중에 제일 큰 한 녀석만 말하는 것이 최대 공약수잖아. 그럼 이거는 굳이 안 해보더라도 우리가 한 개인 거 알 수 있겠지. 물론 해봐도 돼. 예를 들어 자연수 8이랑 6의 최대 공약수 8의 약수 1, 2, 4, 8 6의 약수 1, 2, 3, 6 공약수는 1인데 제일 큰 건 2 한 개 대응되잖아. 뭐 8이 아니라도 한 개 대응된다는 거 충분히 우리 알 수 있겠지. 그래서 2번 같은 관계는 함수 관계이다 알 수 있다는 뜻이야. 자, 그 다음 3번 자연수 x의 배수 y. 배수의 개수도 아니고 최소 공배수도 아니고 그냥 배수래. 그러면 자연수 5의 배수인 y들 한번 생각을 해보자. 5의 배수 5, 10, 15, 20 되게 많을 거 아니야. 그러면 x에 5를 넣었을 때 이 문장대로 하면 y는 뭐 되게 많겠지. 어쨌든 하나가 하나에 대응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4번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삼각형의 둘레 길이 y. 그러니까 4번 같은 경우 만약에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정삼각형의 둘레를 의미하는 거지. 얘의 둘레가 y다. 자, 그러면 우리 한 개씩만 한번 확인해 보자. 자, 재용아 만약에 한 변 길이가 4라면 그 정삼각형의 둘레 길이는 얼마일까? 그치, 12. 한 변 길이가 4인데 둘레가 쌤 12일 수도 있고 15일 수도 있어요. 이런 건 말이 안 되지. 자, 하나만 더 해볼게. 만약에 한 변의 길이가 5다. 혜원아, 그럼 둘레는 얼마가 될까?
15. 자, 하나가 하나에 대응되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얘는 함수가 되겠다. 자, 그 다음 5번. 넓이가 24제곱센티미터인 평행 4변형의 밑변의 길이를 x, 높이를 y라고 할게. 자, 5번 같은 경우는 조금 표를 한번 그려보자. 자, 평행 4변형이 있는데 넓이는 24래. 자, 요거 하기 전에 우리 평행 4변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한번 생각해 보자. 평행 4변형의 넓이. 여기서 밑변이라는 것은 너희가 잡으면 되는데, 만약에 나는 요 변을 밑변이라고 한다면, 자, 그때의 높이는 일단 여기 평행한 그 변과 변 사이의 거리, 수직으로 올라간 얘가 높이가 되겠지. 지금 평행 4변형의 넓이는 뭐랑 뭐를 곱한 거야? 그치? 밑변과 높이를 곱한 거지. 그래서 평행 4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밑변과 높이의 곱이다. 이건데 그 결과 24가 나온대. 오케이. 자, 근데 문제 보니까 밑변을 x라고 하고 있고 높이를 y라고 하고 있어. 자, 그러면 우리는 x의 숫자를 넣어 보면서 몇 개가 대응되는지 볼 건데, 자, 먼저 밑변을 내가 2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 넓이는 24고. 혜원아, 그럼 높이는 그때 얼마여야 될까? 그치, 12. 그럼 되게 길쭉한 평행 4변형이 되겠지. 밑변은 2로 되게 짧은데 높이는 12, 되게 높아야 되니까. 어쨌든 하나가 대응이 되고 있네. 밑변이 3이다. 재용아, 그럼 높이는 얼마여야 넓이가 24일까? 8. 계산 잘했고. 자, 지금 우리가 궁금해야 되는 것은 하나가 하나에 대응되는가를 봐야 되는데, x에 하나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정확히 하나만 대응되고 있지. 얘도 함수가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주면 되겠다.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 넘어와서 유제 1번. 거기도 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있는데 문장 잘 읽어보고 대응시켜서 함수 맞는 것 한번 골라줘봐. 자, 유제 1번 한번 풀어보자. 자, 유제 1번 다들 잘 풀었고, 자, 그럼 우리는 밑에 함수값 이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함수값. 자,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다 설명을 했었어. 함수일 때 이제 기호로 더 이상 상자를 쓰지 않고 y는 fx 이렇게 나타내고 fx는 어떤 과정인가를 밑에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자, x에 어떤 숫자가 들어갔을 때 그 과정을 통해서 대응되는 y의 값을 우리는 함수값이라고 한다. 기호로는 fx 이렇게 나타낸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우리는 개념 확인을 통해서 x가 -1 그리고 1 그리고 2일 때 각각의 fx x분의 6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값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x가 -1일 때의 함수값은 잘 안 보인다. 자, 다시 쓸게. fx가 이번에는 문제에서 x분의 6이라는 함수라고 주어지고 있어. 자, 그때 x가 -1일 때의 함수값 기호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돼. x에 -1을 집어넣은 결과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값은 직접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뜻이야. x자리에 -1을 넣어서 요 x분의 6이라는 어떤 분수에 대해서 계산을 해주면 돼. 혜원아, 얼마가 될까? x에 -1을 넣으면? 그렇지. 그래서 x가 -1일 때 함수값은 기호로는 f-1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산을 직접 해봤더니 그 값이 -6인 걸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 x가 1일 때의 함수값도 구해보라 그랬어. 자, 그러면 기호로는 이 함수에다가 1을 집어넣은 결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계산은 1분의 6 분모 1이니까 생략되면 6이 되겠지. 요거 알 수 있고, 자, 마지막은 재용이 해보자. x가 2일 때의 함수값 기호로는, 자, 읽을 때 그냥 f 괄호 뭐 이런 식으로 아니고 그냥 f2 이런 식으로 읽어주면 돼. 자, 재용아, 그 결과는 얼마일까? 그렇지. 그래서 x가 2일 때의 이 함수에 대한 함수값은 3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밑에 필수예제 2번도 우리가 같이 한번 볼 건데, 자, 이번엔 두 가지 함수가 나오네.
자, 다음 함수 fx에 대해서 f2와 f-3의 값을 각각 구하여라. 자, 1번은 fx가 3x라는 함수래. 숫자가 들어가서 3이 곱해지는 그런 과정인가 봐. 자,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두 개야. f2. 2를 집어넣었을 때의 함수값이라는 뜻이거든. 그럼 2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돼. 3x인데 얘는 곱해지는 관계지. 그래서 3 곱하기 집어넣은 숫자 2 해주면 6.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지. 그 다음 f-3도 구해볼게. 마이너스 3일 때, x가 마이너스 3일 때의 함수값. 자, 그러면 3에다가 이제 들어가는 숫자가 곱해지는데 이번엔 마이너스 3이래. 그래서 잘 곱해주면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지. 자, 1번은 이렇게 되고 2번은 이제 너희가 해볼 거야. 자, 2번은 fx가 마이너스 x분의 8이라는 함수인데 자, 그때 x가 2일 때의 함수값인 f2. 이것은 재용이가 구해볼게. 자, 2를 집어넣으면 계산 결과가 뭐가 될까? 그렇지. 그래서 2에 대한 함수값은 마이너스 4이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 이번엔 f-3을 구하래.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을 때의 이 함수의 함수값. 자, 혜연아 얼마가 될까? 그렇지. 부호 잘 계산했지. 마이너스 x분의 8인데 여기에 마이너스 3이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생각해주면 플러스 3분의 8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함수값 잘 대입만 해줘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유제 2번 한번 볼 건데 유제 2번 너희가 풀 건데 요것만 우리 같이 확인하고 문제 풀도록 하자. 1번은 이제 알아서 잘 풀어주면 되고 2번 자, f-2 더하기 4분의 1 f3을 구하여라 하는데 앞에 거는 다 잘해. 그냥 마이너스 2 대입해서 값을 잘 구하는데 요거를 좀 처음 할 때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 요거 4분의 1 f3 쌤 그럼 요거는 4분의 1이랑 f 사이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건 곱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3이랑 4분의 1을 곱하면 4분의 3이니까 얘는 4분의 3을 집어넣었을 때의 함수값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해서 막 구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거야. 이렇게 4분의 1 F3 이런 형태의 어떤 식을 봤을 때는 얘는 3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을 먼저 구해주고 그 함수값이랑 4분의 1을 곱한 그 결과를 이제 적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의 함수값이랑 더하기를 해서 최종 결론을 내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유제 2번 지금 한번 풀어봐봐. 둘 다 유제 2번 잘 풀어줬고, 자, 그러면 우리 넘어와서 개념 익히기는 이제 너희가 직접 풀어주면 되고, 이건 숙제가 될 거야. 그 다음 페이지 넘어와서 이제 1차 함수를 볼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함수에 대해서 배웠고 함수는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1차 함수를 하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1차 함수는 뜻이 다른 게 아니고 1차 함수. 이제 함수의 이름이 1차 함수란 뜻인데 이 이름은 그 과정을 거치는 그 식을 봤을 때 그 식이 어떤 식이냐에 따라서 이름이 붙게 돼. 그래서 y는 fx x가 들어가서 f라는 과정을 거쳐서 y가 되는 그런 것을 함수라고 하는데 그 과정을 거치는 식을 봤더니 식이 이런 모양일 때 1차 식이지. 물론 a는 0이면 안 될 거야. 이런 과정일 때 우리는 이 x가 거치는 과정이 식이 1차 식이다. 그럼 얘를 이제 1차 함수라고 부르게 돼. 나중에 이제 그래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볼 건데 그래프는 우리가 오늘 하진 않을 거고 오늘은 1차 함수가 뭔지 그것만 너희가 잘 알 수 있으면 되고 그리고 계산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들 잘 구해줄 수 있으면 되겠다. 자, 그러면 필수 예제 1번 한번 볼 건데 자, 이제 우리가 1차 함수 할 거니까 식을 봤을 때 얘가 1차 함수다 아니다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지. 자, 그래서 기억. 기억은 함수야. 근데 어떤 함수냐면 x에 어떤 숫자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2가 곱해져서 y가 되는 그런 함수래.
자, 그럼 우리는 그 계산되는 요 마이너스 2x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는 요 7 디귿은 좀 이따 보고 리을은 요 4분의 1 곱하기 x 빼기 2 미음은 요거 비음은 요거 요 식이 x에 대한 1차 식이냐 아니냐에 대한 구분만 해주면 1차 함수도 아니다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겠지. 자, 하나하나 해볼게. 기억. 자, 재영아, 기억은 마이너스 2x래. 이거 x에 대한 1차 식이야 아니야? 맞지? 그럼 얘는 1차 함수가 되는 거야. 아, 우리 차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복습하고 갈까? 우리가 차수 그리고 계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다항식이라는 것이 있어. 다항식. 아니다. 일단 항이란 것부터 먼저 생각하면 항은 문자 이건 적을 필요는 없어. 또는 숫자의 곱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것들을 전부 다 항이라 불러. 그래서 예를 들어 뭐 x 곱하기 y라는 항도 있을 것이고 3x라는 항도 있겠지. 그 다음에 뭐 2y라는 항도 있을 것이고 뭐 마이너스 4x라는 항도 있고 뭐 7, 뭐 또는 y 이런 여러 가지 항들이 있을 수 있겠지. 자, 그래서 그 항들이 모여서 더해지고 빼져 있으면 그것을 다항식이라고 부르는데 다항식은 항의 개수로 구분을 하는데 얘는 항이 한 개 이상 이면 다항식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 뭐 x 더하기 xy 얘는 항이 두 개짜리인 다항식이지. 그러니까 항 자체가 곱하기로 이제 붙어 있는 덩어리를 항이라고 하니까 x 더하기 xy라고 하면 더하기로 이어져 있는 건 항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구분을 해서 x라는 항과 xy라는 항 두 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다항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자,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 x제곱 3x 플러스 2라는 다항식도 있겠지. 얘는 항이 3개인.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다항식이 있는데 그 다항식의 이제 이름을 붙일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붙이냐면 차수로서 붙이는데, 자, 그러면 차수는 뭐냐면 차수는 어떤 항에 곱해진 문자 개수 얘를 차수라 그래. 자, 그러면 여기 x 더하기 xy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x 더하기 xy. 자, 얘는 항이 두 개짜리인 그런 다항식인데 여기서 x라는 항은 차수가 얼마가 될까? 자, 얘는 차수가 얼마야? 이 항에 곱해져 있는 문자 개수를 말하는 거야. 혜원아, 차수가 얼마가 될까? 1. 그 다음 xy라는 항은 재용아 차수가 얼마가 될까? 그치, 2. 곱해진 문자가 x 하나, y 하나 총 두 개의 문자가 곱해져 있으니까 얘는 차수가 2가 되겠지. 그 다음 뒤에 요것도 살펴볼게. 자,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 항이 3개가 더해진 항이 3개인 다항식인데, 자, x제곱 얘는 차수가 어떻게 돼? 혜원아 2. 그리고 3x 재용아 얘는 차수가 어떻게 되지? 1. 3과 x의 곱이니까 문자만 치면 x 하나만 곱해져 있지. 1. 그 다음 2. 얘는 차수가 어떻게 돼? 문자 개수가 몇 개야? 0개. 그럼 차수가 0이 되겠지. 이렇게 너희가 생각을 해주면 돼. 근데 문자가 곱해져 있지 않은 요런 항을 우리가 따로 상수항이라 부르기도 하고. 자, 그러면 그렇지. 이제 항들은 우리가 이름을 저렇게 붙여주면 돼. 그래서 얘는 뭐 2차 항, 얘는 1차 항, 얘는 상수항, 이렇게. 그러면 그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식이 됐는데, 하나의 다항식이 됐는데, 요 식은 이제 이름을 어떻게 붙이냐면, 몇 차식,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이쪽에 들어갈 숫자가 뭐냐면, 그 항, 이루고 있는 항들 중에 차수가 가장 큰 항의 그 숫자를 갖고 와서 이름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수항, 1차항, 2차항이 모인 그 다항식은 몇 차식이냐? 2차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너희가 기억, 니은 저기 이제 함수들 중에서 y는 뒤에 있는 식의 차수를 알 수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만약에 1차라면 1차 함수 이렇게 불러주면 된다는 뜻이야. 자, 그럼 바로 해볼게. 니은, 혜원아 요거 1차식이야, 1차 함수야, 아니야? 아니지. 그 다음 리을. 자, 요거는 분배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되겠네. 자, 재용아 얘는 1차 함수야, 아니야? 맞지? 이렇게. 그 다음 미음은 어때? 자, 미음. 혜원아 요거 1차 함수일까, 아닐까? 아니지. 그러니까 얘는 전개해서 확인을 해보면 x제곱 빼기 3x니까 2차식이잖아. y는 붙어버리면 2차 함수가 되는 거야. 요거는 나중에 배울 거야. 어쨌든 아니고. 자, 비읍을 보통 제일 많이 헷갈려요. 비읍은 1차 함수일까, 아닐까? 아니지. 혜원이는 어떻게 생각해? 그렇지, 아니지. 쌤, 얘는 문자 하나 있는데 왜 아니에요? 자, 근데 우리가 문자가 곱해진 것을 보고, 곱해진 개수를 보고 차수라고 하는데, 얘는 x분의 1이라는 건 사실은 1 나누기 x잖아. 곱해진 게 아니고 나누어진 거지. 그래서 얘는 아니다. 너희가 중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분모에 x가 들어가면 걔는 뭐 답이 될 수 없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도 돼. 자, 이것도 아니고. 자, 그렇다면 디귿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야. 얘는 식의 형태가 앞에 거랑은 좀 달라. 전부 다 y는 뭐 이렇게 돼 있긴 한데 디귿만 x 곱하기 y는 1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너희가 식의 형태를 나머지 것들처럼 y는 꼴로 바꿔서 확인을 해보면 되겠지. 자, x랑 y랑 곱해져 있으니까 양변에 x분의 1을 곱해버리면 xy는 x 약분되면서 y 혼자 남겠지. 그 다음 1에다가 x분의 1 곱하면 이렇게 되네. 자, 그럼 이제 얘를 확인하면 되겠다. y는 x분의 1. 자, 이거 1차 함수야, 아니야? 아니지. 그렇게 확인을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답은 기억, 리을이 되겠지. 그런 식으로 확인해주면 돼. 자, 그 다음 필수예제 2번은, 필수예제 2번 한번 보자. 자, 이번에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문장으로 어떤 함수를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는 저 문장을 식으로서 표현할 필요가 있어. 그래야만 1차 함수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겠지.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거고 문장을 식으로 바꾸는 것 많이 연습을 해줘야 돼. 자, 그럼 먼저 1번부터 같이 볼게. 자,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의 둘레 길이를 y라고 하겠다. 그러면 저쪽에 맞게 그림을 그려보면 정사각형 하나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x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그리고 얘의 둘레를 지금 y라고 한다는데, 자, 그럼 우리가 관계식을 써보도록 하자. 자, 둘레는, 즉 y는 x를 어떻게 해줘야, 어떤 계산을 해줘야 y가 될까? 둘레를 구해야 돼. 자, 재용아, x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y가 될까? 그렇지. 한 변 길이의 4배 해주면 그게 둘레잖아. 그러면 y는 4x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자, 그러고 나서는 얘를 보고 1차 함수냐 아니냐 판단해 주면 돼. 혜원아, 요거 1차 함수야, 아니야? 그치, 맞겠지. 그럼 1번은 식으로 나타내 봤더니 1차 함수가 맞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2번도 한번 볼게. 자, 2번은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반지름의 길이가 x래. 이런 원의 넓이, 둘레가 아니고 넓이야. 넓이가 y. 자,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x일 때 우리가 원의 넓이를 표현을 해보면 되는데, 재영아, 원 넓이 구하는 공식 기억나? 뭐가 되지? 한글로 얘기해도 돼. 그렇지. 반지름 곱하기 뭐 정확히 말하면 여기가 이제 원주율이 돼야 돼. 원주율. 근데 우리가 원주율은 끝이 나지 않는 순환소수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는 3.14로 많이 했었고, 자, 요 3.14라는 원주율, 요거 중학교 때 어떻게 표현을 했어? 기억나? 뭐가 되지? 그렇지, 파이라는 기호로 표현을 하기로 했지. 자, 그러면 자, 이제 쓰자. 넓이 y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똑같은 거 2번 곱하니까 제곱으로 표현할게. 거기에다가 파이 원주율을 곱해주면 돼. 자, 혜원아, 요거 1차 함수일까 아닐까?
아니지. x제곱 곱해진 문자가 얘는 몇 개인 거야? 잠깐 요거 우리 생각해보자. 이거 곱해진 문자 몇 개일까? 우리가 곱해진 문자의 개수를 보고 차수를 판단하잖아. 문자 몇 개 곱해졌지? 그치? 두 개일까 세 개일까? 얘는 두 개로 너희가 생각을 해줘야 돼. 파이란 것도 물론 문자인데 얘는 x라는 거랑은 조금 의미가 달라. x는 지금 반지름이기 때문에 이쪽에 우리가 뭐 얘가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이제 함수로 치면 여기에 들어가는 그 입구 역할을 하는 그런 문자인데 얘는 원래는 3.14 뭐 15, 92 어쩌고저쩌고 하는 원주율이야. 근데 이거를 우리가 평생 쓸 수가 없으니까 계속 쓰고 앉아있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숫자를 그냥 기호로 표현한 거라서 여기에서의 문자로 보기엔 조금 힘들겠지. 그래서 얘는 문자가 두 개인 2차 함수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겠지. 그래서 2번은 틀렸다. 그 다음 3번, 4번도 조금 바로 해보면 3번 같은 경우는 거속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빠르게 우리가 지난 단원에서 그 거속시 활용 문제 많이 풀어봤잖아. 그래서 바로 좀 써볼 수 있겠다. 지금 속도, 속력, 시간, 거리 이렇게 나왔는데 시간을 y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시간 y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시간은 뭐 분의 뭐야? 속력이랑 거리로 표현하면 거리분의 속력 아니면 속력분의 거리 표현은 뭘까? 그렇지. 그래서 속력 x, 시간은 속력 x분의 거리 3 이렇게 표현이 되지. 자, 그럼 1차 함수 아닌가 할 수 있겠지. 1차 함수 아니다. 다음 4번은 재용이가 식으로 바로 한번 써볼게. 하루 중 낮의 길이가 x시간일 때 밤의 길이가 y시간이래. 낮과 밤의 합은 24야. 자, 그때 밤의 길이를 y라 했으니까 우리가 밤의 길이는 하고 식을 세워보자. 자, 이거 식으로 어떻게 표현될까? 그렇지. 24 마이너스 x. 또는 순서만 바꿔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4로도 표현할 수 있지. 둘 다 맞는 거야. 자, 재용아 1차 함수야? 아니야? 그치, 맞지? 그렇게 너희가 판단해 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문장을 보고 판단할 때는 식으로 너희가 잘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겠지.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만 할 거고 함수값 구하는 게 따로 없구나. 자, 그러면 지금 유제 1번이랑 유제 2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